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4일 일요일입니다. 오후인데요. 지금 한국 정치는 망했어요. 그거는 식자청이나 정치를 수십 년 동안 본 사람들은 다 통감을 하며 통분을 할 것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망했느냐? 노무현 이래 좌파 지형의 득세 20년 만에 6, 7년 전에 박근혜가 국힘 일부를 무너뜨리면서 보수 일부를 무너뜨리면서 보수가 한번 망했고, 이번에는 윤석열의 등장으로 솔직히 윤석열이 많이 부족하죠. 보수가 정권을 찾아오면서 이재명과 문재인의 대치 과정에서 이 한국 정치는 망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백가정명식으로 사설과 칼럼이 또는 평론가라는 애들이 그 TV에 나오는 평론가들 하나도 쓸만한 놈 없어요. 하나도 쓸만한 놈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흙 속에 진주 같은 애들이 한두 명 보이기는 해요. 그들도 역시 정치는 망했고 한국 정치는 부패할 대로 부패되었다 그러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변하지 않습니다. 망했으면 어느 한쪽이, 둘 다 망했으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망해야지 상대편에서 더 이상 독재로 가지 않고 자체 개혁이 싹 튼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에서 그렇게 못하면 국민이 앞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정권이나 정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국민이 지금 정치를 심판했어요. 박근혜 정권을 한 번 심판했고, 문재인을 심판했고, 지금 이재명을 심판했고, 또 다시 문재인을 심판하는 과정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 윤석열의 중심이 있는 것이고, 또 고고TV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윤석열의 지지율이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의 지지율을 갖고 이들이 지금 정쟁을 하고 정치 싸움을 하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지지율에서 더 이상 떨어지거나 현재를 고착하다면은, 현재 지지율이 고착화되면은 윤석열은 망가지고 더 이상 재생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간다는 확신하에서 고고TV가 요새 방송을 하는데요. 아주 백가정명식으로 이 쓰잘데없는 칼럼 사설리스트들이나 또는 평론가들, 그 TV에 종편 나오는 그런 평론가 하나도 쓸만한 놈 없어. 한두 명의 평론가들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좌파 또는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의 지지율과 윤석열을 망가뜨려야지만이 좌파 진보가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좌파 진보의 생명력은 더 이상의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으면 안 된다. 전 영상에도 찍었지만은 좌파 노무현 이래가 우리 좌파 득세의 시간이었고, 그 20년을 일단은 절단시키고 단절시키고 척결할 때지, 여기서 윤석열을 흔들면 안 된다. 제가 보수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다. 윤석열은 현재 민주당의 그 악질적인 연성독재 파시즘을 갖다가 척결하고 장대하게 전사를 하든가 장대하게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그 이재호, 유인태, 이상민, 이상민은 그놈만은 왜 그래 늙어 보여? 그건 원로도 아니고, 그 유인태, 이재호급이 올라라 그래요. 70대 중반. 그리고 박지원 걔는 9급이야, 9급. 9단도 아니고. 그런 애가 나와가지고, 협치해라, 이 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라, 협치해라, 독재하지 말라, 윤석열은 말이지, 품어라, 별 말을 다 하죠. 오늘 아침에 보면, 오늘 아침에 보면 한겨레 성한용이라는 그 대머리 하나 있죠. 그놈아야말로 진짜 궤변가예요. 그놈은 100% 진보 좌파적인 입장에서만 칼럼을 쓰는 애입니다. 그놈이 나와서 하는 말이 똑같죠. 신문 칼럼이나 좌파 중도 진보지에서, 또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따가리들 반윤에서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은 거를 그렇다고 지금 칼럼과 그 사설을 쓰는 놈들이죠. 평론가들이 떠들고, 그 평론가들 그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적에는 고고TV하고 평론가들이 1대1로 맞닥치면 걔네들하고 30분도 논쟁이 안 돼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 리더십이다. 국힘의 맹목적인 추종이다. 윤석열의 독선 리더십과 국힘의 맹목적인 추종이다. 그게 최악의 결합으로 지금 윤석열이가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황상 대통령들은 독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민주당 저거는 내분이 아니라 망가지는 단계고, 국힘도 지금 친윤이냐 반윤이냐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그 종족주의, 부족주의보다 국힘은 그래도 나아요. 국힘도 문제는 많으나, 지금 유승민이가 아주 윤석열을 아주 개패듯이 패고 있죠. 그렇죠? 도를 넘어도 훨씬 도를 넘기셔서 이준석이가 윤석열 당대의 대통령 집권여당 당원 1호를 갖다가 좁혀고 있죠. 만약에 그런 현상이 민주당에 일어났어 봐요. 집권 초에, 문재인의 집권 초에, 노무현의 집권 초에, 김대중의 집권 초에, 대통령 취임한 지 1, 2개월 만에, 5, 6개월 만에 이준석이가 유승민이가 대통령을 저격하듯이 그런 게 일어났어 봐요. 좌파 민주당은 그놈들을 아주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은 정치에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함수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놔둔다는 거죠. 놔두고 자기 세력, 쉽게 말해 친윤, 윤핵관이란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달 전부터, 4, 5개월 전부터 이준석의 그 폐륜적인 행동을 보고 윤핵관을 없애야 된다, 윤핵관 말 쓰지 말라 그랬죠. 응? 아직도 얘네들이 윤핵관을 갖고 나오는 애들은 그건 반윤 세력이고 반보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핵심 관계자가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윤핵관 하니까 긍정적인 게 나옵니까? 부정적인 게 나옵니까?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웠다는 거죠. 응? 윤석열이가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정치를 안 해봤고 정치 함수를 모르므로 친윤들, 그래도 자기한테 호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만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권력의 속성상 윤석열이가 어느 정도 정치의 함수 관계를 알고 정리가 될 때 그 윤핵관들은 날아가요. 그게 정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 길어집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사람을 포용 못한다. 이 사람을 포용 못한다는 말이 어떤 말로 나오냐 하면은, 수줍하고 기집애 같은, 옹졸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누가 윤석열이를, 수줍하고 여자 같고 옹졸하고 이런 리더십으로 옵니까? 윤석열은 커요, 사람이. 근데 지금 자잘한 매를 너무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린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도어 스태핑 일단은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6개월이나 한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걸 가까이 돌아. 이재명 만나라. 이재명 포용하라. 그걸 미쳤다고 만납니까? 얘네들은 뻑하면 이재명 만나고 협치해야 된다. 민주당 놈들이 그게 지금 사활을 걸고 있죠. 그죠? 이재명 만나면 이상민 회의만도 안 하고 예산도 협조해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안 만나? 이재명 안 살려? 그러면은 우리 예산도 다 그냥 이재명 것만 올릴 거야? 방송법도 말이야, 기괴하게 말이지. 좌파 직능단체, 직능시민단체, 좌파 직능시민단체를 해가지고 방수법 고쳐가지고 완전히 장악할 거야? 되지도 않아요, 그거. 또, 이태원 그 눈물 내린 저 처참한 현실을 우리는 이용할 거야? 그것도 되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총공세를 하고 공격이 아니라 아주 전쟁을 얘네들이 불을 지르는데 협치해. 이재명 만나. 그리고 국힘 내부 너희들 왜 이준석 쫓아낸 애들이 또 유승민까지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 유승민을 언제 죽였어? 국힘하고 윤석열이가 언제 죽였어? 그건 유승민의 능력이지. 당협위원장 지가 확보 못하고 당원 확보 못한 걸 갖다가 왜 윤석열이나 윤석열이나 국힘한테 뒤집어씌워? 유승민 패거리들은.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20년 동안 김대중 이래 노무현부터 민주당은 없었어요. 민주당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민주당은 연성 독재예요. 민주당은 좌파 독재였고, 좌파 독재를 하면 그 딱 생각나는 것이, 그죠? 무솔리니와 같은 애죠. 공산당 무솔리니. 그게 파시즘이에요. 그렇죠? 히틀러는 그거는 좌파든 우파든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정신병자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한 축 있던 그 공산주의자들을 갖다가 등에 업은, 무솔리니하고도 파시즘을 갖다가 지금 행행한 게 문재인이고 노무현 이후예요. 그 20년. 주말에 이런 걸 많이 찍습니다. 고고TV에는. 그거 와가지고 말이지, 빨갱이 물리치라, 종북 물리치라, 뭐도 모르고 그렇게, 자유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사람, 여기 와서 이상한 댓글 달지 마세요. 보는 건 자유나. 뭘 알아야 싸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게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이게 정치적인 지향성이 있어요. 평론가들이라든가 TV에 나오는 거 여기저기 메뚜기가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뭐 5개 10개씩 뛰어다니면서 하루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놈들 말고 그놈들은 돈 버리고 간혹 가다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거의 쉽게 말해서 박성민이라고 뭐 민연구소라는 놈이 있어요. 그놈 거는 내가 꼭 읽어보고 그놈도 놈이 됐어. 고고TV한테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맞지. 얘들 말하는 게 이제는. 응? 그러면 또 하나 있는데 그놈아 뭐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이 박성민의 말을 빌어가지고 얘는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는 초기까지 문재인을 옹호했고, 전두환, 윤석열 초기까지 윤석열을 옹호하고, 뭐가 자기가 사회적인 현상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분석을 하죠. 고고TV는 현상을 본다 그래요. 제가 박성민보다 오래 살았고, 그놈보다 정치에 훨씬 관심을 일찍 가졌던 사람이에요. 내가 박성민 예를 본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되는 것 같아. 칼럼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동의반복이 나오는 거예요. 박성민이가 하는 말이, 지금 3가지로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가 나왔는데, 그 민주당 애들은 계획을 걷어찼다. 진실을 감춰버렸다. 얘네들의 목적은 주류 세력에 교체했다. 주류 세력. 그게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 애들이 완전히 이명박 박근혜 보수 9년을 갖다가 밟아버리고 소멸시키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주류 세력을 고쳐하려고 그랬죠. 그 주류 세력 교체를 갖다가 주도한 놈들이 586 문재인이 따가리에 들었죠. 노무현이 따가리에 들었죠. 즉 노무현 문재인의 20년이 김대중은 아니라니까. 그들이 주류 세력,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 했다. 보수에서 좌파로. 진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 보수 정체성이 대단히 없어요. 그리고 우파 정체성은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이. 우파 정체성 한번 내놓으라 그래 봐봐. 뭐 종북 타결? 종북 타파? 한미 동맹? 경제시장 정책 성장? 그것만이 어떻게 우파의 정책이 돼요? 응? 그래서 계획을 걷어찬 민주당이 목적은 계획을 한다 그래서 전부 다 검수완박 무슨 완박하고 말이지 사회 근본 구조를 바꾸려다가 지들이 매몰돼 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지들이 더 괴물이 돼버렸다. 그런 놈들이 주류교체를 시대했으니 지들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전략적 패착했다. 주류를 갖다 교체할 시기에 전략적 패착을 한 민주당인 심각하다. 전략적 패착도 없었고 주류만 되려고 그랬어. 주류가 되는 게 뭐였어 얘네들이. 너도 나도 타협하고 너도 나도 바트제로 옳다가 아니라 우리만 옳고 우리만 순혈주의 근본주의를 갖고 있고 보수 쉽게 말해서 586을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다가 말이지 타파의 대상이다.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 했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게 박성민이가 썼는데 그건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파시즘이 있었다. 제가 옛날부터 파시즘, 연성독재 제가 그 일 들어오면서 3년 반 전에 들어오면서 한 말이 독재다. 파시즘이다. 문재인은. 이거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과정이 3년 반 동안 너무 지대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척결할 기회가 윤석열한테 온다는 거죠.
근데 이 국힘에서 내분이 들어가 버렸어. 분열이 들어가, 적정 분열이. 그게 이준석 패거리하고 유승민 패거리인데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고 내가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민주당 애들이 파시즘이다. 586 민주화 운동권 애들이 586 운동도 아니야, 얘들은. 민주화 운동 세력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586 애들이 주축이 되면서 민주주의를 죽여버렸고, 세계를 갖다가 우리 편, 네 편으로 갈라버렸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만 챙겼고, 정치적 부족주의를 갖고, 이것들이 일상적으로 파시즘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그 파시즘 DNA가 지금 이재명이 지키는 거로, 조국이 지키는 거로, 문재인이 지키는 거로 나왔다. 그게 부족주의 아닌가? 그게 박성민이가 하는 말이에요. 이놈 똑똑하긴 똑똑한데 얘는 판을 제대로 못 봐, 이놈도. 그리고 탈진실이라는 반정성이 있었다. 반지성이 있었다. 이놈은 지성들이 아니에요, 586 운동권들은. 근데 무슨 이놈들이 지성이라 그래?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조작하며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정권을 잡았고 현재도 그렇게 출조하는 놈들이 무슨 탈진실을 한 반지성인가? 이놈들 지성정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었고 진실도 추구하지 않은 놈들이다. 이놈들의 운동권이라는 것은 요번에 확실하게 보죠. 최강욱부터 김의겸까지 장경태까지 고민영이 같이 윤미향이 같이 조국이 같이 이런 노래 튀어나오는 것이 모두가 가짜 뉴스를 양성하고 흑색 선전을 하고 비비 꼬아서 상대편을 갖다가 저주하고 혐오를 내뿜고 정오하는 이런 정치가 그게 이 586 운동권과 문재인 정권의 기덕이었다. 그게 카르텔이었다. 그걸 치는 과정에서 대선에서 이기고 그보다 더 괴물인 이재명이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치는 과정이고 이재명을 치는 건 대충적으로 정치면 올라가 있고 끝날 위기에 있고 이제 문재인이만 남았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박성민이라고 하는 좌파다 또는 중도 보수 이 개혁주의자들 개혁 보수들도 말하는 것이 도대체 이들을 인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타협이고 협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인정하냐는 것이 고고TV의 일관된 3년 반 동안의 방송 내용이에요. 저는 노무현이라는 놈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좌파 천국이 됐고 거짓과 흑색이 난무하고 전쟁으로 변했고 정점을 찍은 게 요번 근래의 몇 개월이라고 봐요. 근래의 몇 개월. 윤석열 정권을 몇 개월이라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척결하지 않고는 절대 보수는 재생할 수 없고 또 한 번 윤석열에 의해서 망가지고 보수가 의해서 결집하지 않으면은 또 한 번 좌파 천국 이번엔 파시즘을 넘어서 공산주의 완전히 마오이즘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그 대중이라는 게 민중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 단순한 거예요. 국가에서 선동을 하고 국가 주체적으로 선동을 하고 국가에서 말이죠. 돈을 불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안 쏘가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자본과 자산가만 축출시키면 되는 것이야. 그게 문재인 5년 동안 국가 부채를 천조를 늘리면서 기층 민중들 서민들을 갖다 끌어올리려고 최저임금을 갖다가 앙등시키고 노조를 강력하게 보위를 했고 그게 요번에 깨지는 순간인데 거기서 지금 윤석열이 나오는 것이 노조하고 강경대치를 들어가고 그렇죠? 이재명과 문재인 세력하고 타협을 안 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갖다가 국힘 보수에서 알면서도 지들이 그냥 차기 공천을 받기 위해서 또는 근본적인 그 이준석 걔는 아무것도 몰라 이준석 걔는 유승민 같이 근본주의적인 이상주의자가 나와서 윤석열을 갖다 공격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정치에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 민주당과 586도로가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자질이 없다는 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것이 이 좌파 민주 그 언론 프레임 그 흑색 선전 프레임에 의해서 윤석열이 30%뿐이 안 나오는데 그것은 곧 폭구가 될 것이며 상승이 간다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내년 1월 말 전후까지 40%를 갖다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는 말이 민주당 애들이 모든 계획을 한다고 덤벼들었지만은 그건 악성 계획이었고 이제 진짜 윤석열이가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흠집하고 폄훼하고, 갈등을 갖다가 유발하고 또 혐오적으로 보는 이 민주당과 국힘 일부 세력을 보면은 도대체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존재와 미래를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3년 반 동안 관통한 고고TV의 내용은 민주당 애들은 정치 대안 세력이 될 수 없었고 그 과정이 지금 문재인이가 쫓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586들이 지금 형해하고 아주 처참한 몰골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서 이재명이라는 놈이 정점을 찍었고 이재명을 갖다가 뽑아 올렸던 문재인과 문재인 세력이 이재명이 무너지니 지가 지키자고 다시 과거 586 주사파들을 다 결집을 해서 국힘 일부 세력하고 윤석열을 무너뜨리려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일반 민중들이 승인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 귀족주의적인 말이야. 귀족주의적으로 지금 사설과 칼럼과 이 얼치기 평론가들이 귀족주의적으로 지들이 선민적으로 평론을 하는데 다 틀렸다. 지금 민중과 국민은 한마디에 상징적인 말로 이 정치를 갖다가 단정할 수가 없다. 부족주의냐, 파시즘이냐, 단계획이냐, 탈지성이냐, 이런 가지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썩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이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제3세력이 없는 한에서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니 여기서 윤석열을 지키지 않고 보수 정권을 지키지 않으면은 현재 망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휩쓸어 버릴지도 몰라. 응? 얘네가 민주당 75년에 과거에 해방 전후사의 장 누구야? 장택상이나 김병기나 아니 그거 누구예요? 김종인의 할아버지 김병노나 또 누구야? 유진산 전에 갑자기 생각이 그런 사람이나 김대중이 그걸 적통을 이어받았는데 김대중까지 끝이에요. 지금 민주당 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당 역사는 민주당 놈들이 노무현 이래가 과거 50년의 민주당 역사와 보수 역사를 싹 망쳐버리고 정치를 형해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놈들이 다시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 응?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 김대중 정신은 있었지만 노무현 정신은 없었다. 권력과 특혜로부터 이 타파. 사람이 문제다? 어떻게 사람이 문제인 놈들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개돼지 취급하면서 진영 논리와 흑색 선전만 가지고 견뎠냐 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응? 무슨 영웅서사가 김대중 노무현이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의 때는 아우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김대중 노무현 때는 말이죠. 그래도 김건태라는 사람이 있었고 개업장 떼고 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정치적인 의지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없어졌다. 그러니까 망한 거지. 그럼 국힘에 들어가가지고 김건태는 애가 커요. 김건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국힘으로 들어갔어. 유승민이가 그러면은 김건태급이 되느냐 이거죠. 전체 국민과 대중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김건태는 살아있을 때도 세력이 있었고 민중의 지지를 받았으나 그거 진보예요. 사실적인 진보. 유승민 같은 경우 누구한테 도대체 지지를 받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진영으로 보라 이거예요. 진영으로. 김건태는 좌파 진보 진영에서 거기서 지지를 받았으나 유승민은 우파 보수에서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정치가 전부 다 썩었는데 지금 평론가들이나 언론 사설이나 칼럼이나 또는 방송에서는 좌파 지형의 좌파의 토양이 넓음으로 그게 박근혜가 제일 잘못한 거예요. 박근혜 4년이. 넓음으로 좌파하고 중도적인 진보 좌파적인 중도적인 방송이나 칼럼이나 사설이 많이 나오더라. 아직까지도. 그런데
고고TV와 같이 개인적인 생각은 좌파는 벌써 끝났고 대한민국에 진보 없어요. 노무현 일이 진보 없어요. 그리고 그 20년에 처참한 물꼬리 지금 다 드러나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평론, 언론,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수익을 따먹기 위해서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하는 이것을 보면은 보수가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윤석열이 잘하고 있어요. 적을 품는 거 좋죠. 그러나 어느 정도, 적도 사실적인 비판과 대안적인 비판을 하는 적을 품는 것이지 이재명 같은 생양아치를 어떻게 품고 유승민 같은 어떻게 윤석열만 개돼지 취급하면서 공격하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품느냐의 문제가 나오죠. 불평 불만 있는 사람을 윤석열 옆에 두는 건 참 좋은데 그런 그릇이 안 된다는 거죠. 대상들이. 그 윤석열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아직 정치를 너무 몰라요. 그런데 요번 주 같은 경우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노조에 대해서 사실적인 대처를 하고 국민 경제와 또는 일반 국민의 여론을 삼아서 노조에 대해서 강경 대처를 하고, 그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도어 스태핑을 걷어말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언행을 줄임으로써 그 악성 프레임이 걷어졌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되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급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는 40% 근접하거나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마이너 여론조사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